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의 황철시도 만관유로 시작합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뭐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 소식입니다. 먹는 사과는 아니겠죠? 먹는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했습니다. 네. 앞서서 유감의 뜻을 한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공식 사과한 건데요. 진위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고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과를 하기 전에 SNS에 올라온 사진과 글이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 SNS에 올라온 그 사진이 먹는 사과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돌잡이 때 찍힌 흑백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사진 속에 아이가 들고 있던 게 바로 과일 사과였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쓰인 글을 보면요. 성렬이 아가는 돌잡이 때 양손 가득 사과를 움켜쥐었고 성렬이 형은 지금도 과일 중에 사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그냥 유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아닙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네. 사과 요구를 조롱했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 전 총장의 SNS는 이전에도 비슷한 글과 사진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예. 지난 8월에 이른바 쩍벌 논란이 있을 때에도 반려견이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맞아요. 예, 아빠랑 반려견이 함께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요? 이게 이른바 이제 뭐 셀프 디스 전략이다. 약간 분위기를 바꿔 보려는 거다. 이런 좀 분석이 있었는데 적절했는가를 두고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사안의 무게감이 다른데 쩍벌하고 전두환 옹호하고는요. 뭐 SNS 같은 경우야 잘 사용하면 뭐 소통도 원활히 되고 특히 또 젊은 세대와 교감을 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뭐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부적절하고 아쉬운 대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완관유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국민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하니까 또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이름이 당연히 나오겠죠? 예, 뭐 국민대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이고 예, 그렇죠. 또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기업인데 이제 어제 국감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예. 국민대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만 주라. 그러면 뭐 시가로 어느 정도 평가가 됩니까? 평가액 당시 평가액 기준으로 이제 16억, 뭐 지금으로 한 18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문제는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이 사립대 같은 경우는 수익용 기본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는 이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매매 시점이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국민대의 최초 매입 시점은 2019년 4월 18일로 보이고요. 예. 2020년 2월 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24만 주를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차례 나눠서 매입을 했네요. 예. 분할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이 일었던 2009년부터 2013년 그 사이의 일은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의 일이 되겠고요. 예. 하지만 국민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입한 주식이 하필 또 김건희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라는 점에서 예. 무언가 좀 찜찜하다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국민대는 그 최근 김건희 씨 논문 조사하겠다고 원래 안 하겠다고 했다가 입장 예. 번복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11월 3일까지죠. 논문 재검증 계획, 교육부에 회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시죠. 네, 세 번째는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이틀째입니다. 시행 이틀째. 어제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어제부터 전격 시행이 됐고요. 예. 기존에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더라도 네. 흰색 실선이 있는 그 갓길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예외 없이 모든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대신해서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들이 좀 새로 지정돼서 표지판이 세워지기도 했죠. 네. 그래요.
저도 다른 보도에서 좀 잠깐 본 거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애들을 내려줘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네. 없다.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곳곳에서 혼선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걸 몰랐다 이런 반응들도 많았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인근에 정차하고 자녀들을 등교시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뭐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뭐 예. 실효성 없는 법이다. 뭐 이런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 반면에는 좀 잘 개정됐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갓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나오면 예. 사고를 좀 막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위험이 좀 크게 줄었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그렇군요. 정말 전면 금지 시행 취지야 뭐 맞다고 치더라도 그 좀 세밀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 유치원이라던가 학교에서는 좀 좋은 방안을 네.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학교는 이제 드라이브스루 학교 그 구간을 좀 만드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인근의 주차장과 협의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시행됐으니까 좀 다들 일단은 지금은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마지막은 다시 뜨거워진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 시장. 자, 가상화폐요. 네, 가상화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예. 최근에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4월에 64,900달러 부근까지 올랐던 이 시세 네. 전고점이 7월과 8월 29,000달러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화로 그러니까 한때 한 3천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지금 7천만 원대 네. 올라가 있죠. 뭐 일부 이제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죠. 이제 그런 것까지 그래요? 함께 하면 뭐 8천만 원을 넘어서는 시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뭐 이유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를 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미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ETF가 상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코인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 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해당 ETF도 올랐습니까? 쭉 상장 이후에 가격을 올리다가 끌어올리다가 간밤에 어제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이죠 이제 예.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은 조금 상승세가 꺾여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제 뭐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런 얘기가 뭐 어느덧 거의 현실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이제 8천만 원을 넘어섰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네, 항상 이렇게 코인 주목받을 때 함께 기승을 부리는 게 코인 사기거든요. 네. 거래소 사기, 코인 사기 이런 거 다들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